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돌싱남입니다.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라고 하지만 초혼이랑은 아무래도 비교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와서인지 돈벌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20대 후반 때부터 열심히 일해왔고 36살인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도 있습니다. 저는 30살 때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당시 참 믿기 어렵게도 신부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2년 동안 사귀었다는데 남자가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까지도 몰랐고 결혼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 부부였는데 제가 회사를 출근한 사이에 남자를 끌어들여 신혼집에서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갑자기 너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조퇴를 해서 집에 갔었고 그 여자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날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와서 그 남자를 끌어들였던 거죠.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내는 답변이 없었고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집 문을 여는데 인기척이 있더군요. 저는 순간 도둑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다른 남자와 있는 아내를 보니 그날 몸살 감기가 달아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제가 잠시 당황하는 사이에 그 상간남이 저를 폭행하고 도망쳤을 정도였죠. 몸살 기운 때문에 별다른 반항도 못했고 결국 깨어난 뒤에 경찰서에서 그놈을 고소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아내랑은 그렇게 바로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전처의 장모가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데 이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겠냐고 결혼 전부터 나를 속이던 여자인데 자식도 남의 자식 낳을 여자라고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고작 3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그렇게 이혼남 돌싱남 딱지가 붙고 나니 이제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나가더라도 30대 초반에 많은 흠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인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그렇게 예전처럼 쉽사리 소개팅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간혹 만나긴 했지만 집안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도 들어보고 돌싱녀나 저보다 연상 같은 사람들과 보게 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돌싱녀랑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첫 결혼의 실패에 대해서 회의감도 좀 있었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나는 정도의 연애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니 부모님께서는 결혼 빨리 하라고 언제까지 그 전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살아갈 거냐며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식도 낳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며 말씀하시던 부모님. 저도 6년간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이 없었기에 슬슬 주변 친구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도 있었고 남자 아이들도 3살에서 5살 아이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없지 않아 좀 제가 소외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쯤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듯이 당시 소개받은 사람이 3분이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2분은 저 같은 돌싱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집안 조건도 좋았었고 나이도 저보다 5살에서 7살이 어리신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돌싱에 아이도 2이나 있었고 한 명은 남편이 키우고 또 한 명은 본인이 키우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는 1살 차이였고요. 조건만 보면 전자의 2분 중 한 분을 만나야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모두 소개를 받아서 인사만 했을 때 제 마음에 확 들어온 여자는 돌싱분이었죠.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조건 중에 돌싱을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돌싱녀가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 돌싱분이 지나고 앞에 다른 분 만날 때도 계속 그 돌싱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닌 것 같더군요. 그저 요소일 뿐 결국 제 마음이 너무 붕 떠 있으니 앞에 소개받은 분께는 자연적으로 연락을 안 하게 되어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돌싱녀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도 자주 하긴 했지만 집에 있는 딸 때문에 통금 시간이나 여행 같은 걸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정에다가 딸을 맡기고 저랑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연애 감정에 너무 행복했었지만 지금 만나는 그녀는 자기 딸에게 쓰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다 보니 저도 참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더군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남의 아이를 과연 내 아이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걸 당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하기를 전 남편은 아들을 데려가서 전 남편이랑 자기랑 양육비는 서로 안 주는 걸로 했다고, 여자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지 항상 너무 힘들고 딸에게 뭘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울던 그녀를 보며 언제 저는 혼란스러웠냐는 듯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성애가 이렇게 있는 여자라면 나중에 내 아이도 잘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약 반년가량 연애를 했고 저는 그녀의 집에도 초청받아서 그녀의 딸아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눈에 경계심도 많았고 저를 무척이나 어려워하더군요. 저도 사실 딸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녀의 딸을 피하긴 했었죠. 그냥 가면 인사만 나누는 정도요. 사실 그 전부터도 여자친구가 우리가 재혼할 거면 딸아이와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먹한 상태로 그녀의 딸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여행은 한번 다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 아직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선뜻 용기를 냈죠. 그녀의 딸아이에게 먼저 다가가 챙겨주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었지만 딸아이는 저에게 아직은 낯설은지 괜찮아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8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은 조숙한 아이였습니다. 막상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몇 번 얼굴을 나름 꾸준히 보다 보니 익숙해지고 아이도 저와 놀기 시작하게 되더군요. 딸이 그리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저를 처음에만 낯설고 불편해했지 제가 만나면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언제부터인지 제가 집에 놀러 오면 그 좁은 집에서 달려나와 저에게 안기며 반겨줬습니다. 저도 점차 아이에게 마음이 갔고 아이가 학교에 가는 동안 어떻게 하냐니까 학교 마칠 때 시간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저에게 말하기를 엄마가 늦게 와서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 주지 않아서 교실에 한참 동안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며 하소연하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딸에게 휴대폰은 안 사주냐고 물었더니 자기 형편에 둘이 먹고 사는 것 힘들어서 이 좁은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데 딸아이한테 휴대폰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말에 그 다음날 바로 휴대폰을 하나 사서 아이에게 찾아가 두 손에 쥐어주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저씨한테 연락하라며 휴대폰을 선물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딸아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부터인가 그녀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더군요. 그때 여자친구 나이도 35살, 제 나이 36살.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적어도 첫째 아이와 9살 차이는 날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재혼을 하고 싶다고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그저 좋아라 하시며 어떤 여자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하나도 거짓 없이 모두 말씀드렸더니 그 좋아해 주시던 안색이 확 안 좋아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첫 결혼식을 못 말린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시네요. 왜 하필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아이 있는 유부녀랑 결혼하냐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얘기냐고, 너 정도면 아직 적어도 지금 만나는 여자보다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혼남이라고, 엄마 같으면 만약에 딸 자식이 있는데 제가 이혼남이라면 결혼 허락 쉬울 것 같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탐탁지 않아 하는 부모님께 반 억지로 여자친구부터 일단 소개시켜 드리려고 인사시켰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싫다고 하시지도 않으셨고 그저 아들이 다시 재혼한다는 거에 욕심을 내려놨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고, 그러니 제발 그냥 별 문제 없이 이제는 너가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부모님. 저는 죄송하다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장도 정하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전부 다 딸아이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딸아이가 결혼식을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또 그런 딸아이를 보고 자기에게 얼마나 수군거리겠냐고. 신혼여행 역시 거기에 딸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결혼 후 어떻게 보면 둘이서 제일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일 텐데 그래서 신혼여행 때도 자기가 엄마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 때는 어쩔 거냐고 장모님도 오실 텐데라고 묻자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때 문득 분위기가 좀 뭐랄까 딸아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도 이제는 저의 딸이 될 아이라 저는 더욱 신경 쓰여서 전화도 하고 따로 딸아이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말하기를 새아빠가 이제 엄마랑 잠시 여행도 갔다 올 테고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텐데 좋냐고 하니까 자기는 좋은데 엄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니까 딸아이는 저에게 그래도 제가 와서 자기는 정말 좋다면서 자기와 엄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셋이 있으면 엄마가 자기한테 구박하거나 욕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분명 여자친구는 제 앞에 있을 때는 딸아이를 진짜 끔찍하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길 딸한테 혹시 말 안 들을 때 화를 좀 내는 편이냐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며 옆에 있던 딸에게 우리 딸이라면서 끌어안으면서 뽀뽀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는 마음속의 의심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딸아이가 문자로 아저씨 밉다고 그런 말 하게 되면 엄마가 자기한테 화내고 욕한다며 제가 돌아가자마자 자기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잠을 재웠다네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아직 학교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갔고 어제 일에 대한 자초지정을 자세히 물어보면서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이혼한 게 2년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딸아이는 그건 잘 기억은 못하지만 맨날 아빠랑 엄마랑 싸웠고 그 화풀이를 자기한테만 했다네요. 초등학생인 딸아이한테 맨날 너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었고 부모라면 차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부터 아이의 끼니 역시 엄마인 여자친구가 오기 전까지 못 먹게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딸아이가 말하는 것에 대답조차 안 하고 무시하고 분풀이 대상으로만 삼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던 날에도 여자친구는 딸아이한테 절대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아저씨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만 하며 윽박질렀다 하더군요. 기분 나쁠 때는 베란다에서 자게 할 때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렇게 천사 같았던 여자친구의 모습 속에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여자친구는 더 이상 천사 같은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정신을 부여잡고 침착하게 먼저 아동센터에 연락해서 자초지종 사정을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보호해줄 수 있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제가 보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악마가 깨어나는 듯한 악랄한 표정으로 저에게 내가 낳은 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자식에게 마저도 매몰찬 당신 같은 여자를 결혼하게 되면 언젠가 나 역시 너한테 쓸모없어지면 버려지겠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콧방귀를 끼며 어차피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 악마 같은 여자와 계속 대화를 할수록 저는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결국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아이는 그 여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고 그 여자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어쩌다 제 인생은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딸아이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현재는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고 아빠한테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만 생각하면 지금도 섬뜩하지만 딸아이는 죄가 없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